일단은 삼성전자는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계속 좀 사모아 가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바닥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번에는 이제 코스피로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 이제 시가총 1위부터 20위까지 섹터를 보니까 반도체랑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뭐 자동차, 금융 정도가 있는데, 자, 뭐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일단은 뭐 가장 큰 비중이죠. 아직까지는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정말 혜성처럼 등장해서 오늘 이제 한 1% 정도 빠지면서 소폭 빠지면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투자 동향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매도가 거의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나올 이후에는 멈춰져 있어요. 오히려 3일 동안은 사는 모습들이 나왔고 오늘은 한 260억 정도 소폭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결국엔 주가 되겠죠. 패시브 자금들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게 결국은 패시브 자금이 한 2조 이상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뭐 MSCI라던가 이런 쪽들에서도 추종 들어오면은 아마 한 2월 중순까지는 일단 이런 패시브 자금의 수급 유입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자금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한 2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좀 피크를 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2월 중순 이후에는 MSCI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매도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ETF의 어떤 매도 그리고 CFD 같은 쪽에서 수완 매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우회적인 매도풀로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화 계약했던 외국인들 물량들이 그런 부분들과 같이 또 쏟아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월 중순까지는 수급적인 면에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라던가 1년 포워드로 봐서 가치 평가를 놓고 보면은 조금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가격대가요. 왜냐하면 오늘 끝난 가격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120조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가격 나올 것 같아요. 127조 정도로 끝났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당장은 조금 비싸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CATL을 중장기적으로 그 가치 평가를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조금 흔들릴 수 있다. 2월 중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도풀에 의해서 조금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LG에너지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다른 쪽들에서 오히려 이제 포트에서 종목들을 제외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 지금 뭐 연기금만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사시는 거 보면은 연초 들어오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쪽으로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이게 근데 다른 쪽들에서는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고요. 2위 순매수 금액이 SK이노베이션이었거든요. 그쪽이 한 1,100억밖에 연기금에서 매수를 안 했는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을 보게 되면은 뭐 누적으로 지금 6일 동안 매수를 한 게 지금 2조 5천억 가까이 돼요. 네, 굉장히 많은. 3개월 아닌가요, 누죠? 이게 3개월인데요. 상장이 지금 1월 27일부터 됐기 때문에 6일 동안의 매수 금액입니다. 그래서 첫날 엄청난 금액을 담아버렸고 6일 동안 2조 5천억을 담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2위가 아까 말씀드린 SK이노베이션인데 1,100억 샀어요. 그래서 코스피 전체에 놓고 비중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이쪽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동안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빼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그래도 이쪽에서 믿을 것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온 이후에 이제 좀 사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런 매도풀,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이런 매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투신하고 뭐 보험, 금융투자, 그리고 외국인들 이런 쪽들 위주로 해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73,000원대까지 빠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 오늘까지 다시 3위를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요. 투신하고 사모펀드 쪽도 다시 채우는 이런 과정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계속 좀 사모아 가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바닥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7만 원 정도로 잡으시고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SK하이닉스도 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그때 수급적인 면에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작년 8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지분율 늘리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그와 비슷하게 올라온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LG에너지솔루션 구간에서는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사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121선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올리는 파동들이 정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구간 지나고 나니까 1월 28일 날 급격하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다시 한번 이제 큰 폭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또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지점에서 외국인들도 기술적으로 아무래도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사야 될 지점을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는 어디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관점들을 이용해서 121선까지 조정 줬으니까 다시 지분 늘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5일째 전기전자 쪽에 다시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같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파동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의 파동이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더 견조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15만 원대 향해서 무리 없이 조금 올라가는 과정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목표가 상향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또 3월달 만약에 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으나 그때 한번 나와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2차 전지 섹터죠.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네. LG 솔루션 해주셨으니까 네. 지금 이거를 2차 전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LG 화학도 좀 같이 묶여있죠. 아무래도 네. 지분율로요. 네. 네. 그쪽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는 못했어요. 네. 이런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면서 역시나 같은 ETF라던가 이런 풀에 있는 다른 종목들을 매도해서 비중을 채워 넣어야 되는 그쵸. 이런 현상들이 또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는 좀 괜찮게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다른 쪽들 뭐 테슬라라던가 이런 쪽들도 그런 좋은 흐름들을 막 보여주지는 못했었거든요. 삼성 SDI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이제 좀 크게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버려야 될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에 맏형으로서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 배터리 수급 상황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CATL 이런 쪽들만 가지고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이니켈 쪽의 NCM 계열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이 되겠죠. 이런 쪽들도 반드시 매수 시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지표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싼 고점을 주기는 했어요. 삼성 SDI는 8기회를 82만 원대 전후에서 줬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사실상 여기를 60만 원 부근을 주봉상의 전 저점으로 봤을 때에는 깨지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2021년도 저점입니다.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서 이런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는 다 깨져 있는 구간들이에요. 거기다가 수급도 역시나 좋지 않아요. 네, 계속 개인들만 사고 있죠. 오늘도 730억을 샀는데 외국인들이 690억을 팔았습니다. 연기금도 물론 같이 팔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기술적으로 짚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120주선 한 52만 원대까지는 기다리셔서 일단은 삼성 SDI의 매수 시점을 잡아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기술적으로 지금 깨져 있기 때문에 뭐 내용적인 부분들은 워낙에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정제마진 이런 부분들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그런 쪽의 효과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라도 지금 4개 정유사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요. 2020년대에는 4개사의 실적이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5조 원 적자였어요. 근데 작년에는 7조 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올해에도 약간 이제 기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폭으로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4개사를 다 합쳤을 때에는 한 7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이노베이션이 크게 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흐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이제 악조건의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LG에너지솔루션처럼 온전하게 2차 전지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하고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의 정유라는 큰 축의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2차 전지의 밸류를 매출 비중으로 받는 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2021년도 들어와서는 좀 고점을 줬던 것 같아요. 30만 원 부근에서 윗꼬리 무시하고 고점을 좀 줬던 것 같고요. 팔 기회를 줬던 거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매수할 기회를 거의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120주선 정도에서는 이제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올라갔었어요. 근데 하지만 정고점에서 한 27만 원 부근 막히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쭉 미끄러졌던 거거든요. 여기를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터치하는 파동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게 터치하기 전에 올려버리고 터치하기 전에 또 올려버리고 이런 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쪽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게 미국 쪽에 공장 계속 건설하고 있고 배터리 비중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매수 시점은 한 20만 원 하회했을 때 한 19만 원대 정도가 오늘 촬영을 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120주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일단 우리가 매수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어느 정도 밸류를 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받으면서 올라갔다가 꺾이는 시점이 되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들을 하고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 다른 배터리 셀 업체들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소재 장비, 부품 이런 쪽들로 수급이 옮겨올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바이오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네, 맞아요. 이쪽은 이제 뭐 단순 바이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아까 말씀을 이거는 드렸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았네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뭐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장중에 10% 가까이 올랐어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바이오 에피스 지분 확보하면서 기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있었던 위탁 생산 부분을 더 강화하고 이게 이제 CMO가 더 나아간 CDMO, 위탁 개발 생산까지, 디벨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다가 바이오 에피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약 개발까지도 하면서 단순히 어떤 바이오 시밀러로 받고 있었던 밸류에서 조금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신약이라던가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업체하고는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크게 올랐는데 투자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오늘 큰 폭으로 들어왔어요. 280억 가까이 샀고요. 거기다 투신도 같이 70억을 사주면서 오늘 큰 폭으로 올랐지만 그런 와중에서 또 차익 실현을 연기금들이 하는 그런 파동들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아무래도 조금 길게 달렸던 것 같아요. 좀 과도한 것 같긴 했습니다.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인수는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너무 장중에 이 무거운 종목을 10%대까지 외국인과 투신이 사면서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매물대를 앞두고 85만 원 언더에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탑픽으로 꼽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들은 조금 계속 모아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좀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모아가도 괜찮은 네네. 회사다.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공장 계속 증설하면서 위탁 생산은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아까 바이오 에피스 지분 인수하면서 밸류 자체를 더 높여버릴 수 있는 신약 개발 이런 쪽까지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타에 그냥 신약만 하고 있겠다. 우리 신약으로 정말 승부 볼 거야. 이런 기업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정말 애증의 종목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뭐 하고 나서도 이제 굉장히 또 안 좋은 이슈 나오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또 꺾여 버렸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셀트리온 관련해서 흡입형 항체 치료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글쎄요. 치료제 이런 쪽들을 너무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들이 매출을 이미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치료제에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시판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매출 비중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3차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비슷한 변이가 또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같은 부분이 아니고 변이를 해서 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치료제의 성격도 또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임상이 또 진행이 돼야 되고 R&D라던가 이런 쪽에 비용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좀 볼 수는 없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좀 암울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 사실상 이렇게까지 될 기업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좀 다른 점들은 그런 그룹사 차원의 어떤 그 신용도라던가 신뢰도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약 쪽에 시너지 개발을 했을 때 이제 삼성은 그 바이오 에피스라는 비상장 회사가 또 있잖아요. 언젠가 또 상장이 되겠죠. 그런 것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들을 착실히 해나가면서 정말 글로벌급으로 올라서는 그런 구간들에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합병 이슈라던가 말씀드렸던 어떤 공매도 이런 부분들, 이슈도 묶여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그래도 매수할 만한 자리까지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래도 나는 셀트리온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실 분들은 한 13만 원대 정도에서는 손절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 잡으시고 들어가 보는 것도 저는 기술적으로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도 좋은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해서 이게 정말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내용 가는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까 그런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이슈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인터넷 섹터죠. 네이버랑 카카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도 조금 집중적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이죠. 네이버가 이제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20주선의 지지가 내용과는 별개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지수가 기술적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네이버도 같은 파동을 그렸어요. 장중에는 붕괴되는 모습이 그려졌지만 이제 종가상으로는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월 24일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한 1월 넷째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투자 동향을 제가 지지가 나올 때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수급상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지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1월 24일 이때도 외국인들이 딱히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네. 확인 안 되고 있죠. 1월 24일부터도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 모습들. 다만 이제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관측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지지가 확인이 된 건데 외국인들이 사실상 3일 동안 매수를 하면서 기관 외국 쪽에서도 사모펀드랑 투신이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지가 되는 건가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또 19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다시 한번 받아가는 현상들이 나오면서 또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 120주선을 지지받았다라고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처럼 지수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또 이 서비스 업종을 뺀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는 이 120주선 30만 원대가 또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여기를 다시 한번 지지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하루만 팔고 다시 지분율 늘리면서 기관들도 같이 동반 순매수가 이번 주에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일단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손절을 잡고 들어가 보는 것도 이제 매매 만약 트레이딩을 하셔서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올리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요. 그리고 카카오도 네,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네이버보다는 좀 덜 샀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120주선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지지를 살짝 받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역시나 수급으로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때 빠진 이후로 특별하게 사는 날이 없어요. 근데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한 하루 늦게 샀죠. 아주 소량을 외국인들이 담았다가 그 다음날 210억 담았는데
외국인들이 오늘은 이틀 동안 샀던 것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2배 팔았어요. 465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나마 살아있는 거는 보험, 투신, 연기금 매수 정도가 아직까지 이제 물량이 좀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사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120주선 지지를 받을 때 우리는 물량을 좀 모아 놓겠어. 그런 관점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120주선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82,000원대 제가 지지 받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가가 한 82,200원까지 그날 빠지고 지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84,000원대로 조금 더 올라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지지 받으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다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들 보이고 기관에서도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 바닥이야 라는 관점들에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바닥이 되면서 올라설 수 있는 기반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무너지면서 더 큰 폭으로 이제 지지선을 월봉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73,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또 열릴 수도 있고요. 네이버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0주선 지지 안 된다고 하면은 한 27만 원대까지도 추가 하락 부분들이 어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기술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를 그렇게 지금 좋게 보고 계시진 않네요. 네, 현재 뭐 수급 상황에서 이 종목을 사실상 좋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그 말씀드렸던 지지선 상에서는 조금 매수를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게 3일 동안 사면서 매수 괜찮게 했다, 갈 수 있겠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늘 물량들이 아주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카카오 대비해서 뭐 그동안 샀던 거 대비하면은 한 190억 정도 뺀 건데 이 물량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빠지면서 만약에 붕괴를 시켜버린다. 거기다가 투신하고 연기금, 사모펀드 샀던 물량까지 같이 손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저도 손절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